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해킹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코어팀의 보상 가능성과 조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우리는 파이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전히 떠오르는 키워드 해킹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왈가왈부하고 있어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해서 갑론을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일까? 정말 해킹이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해킹이라는 표현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저도 해킹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각인데, 해킹 당하신 분들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좀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해킹 당하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도요, 불안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과거에 이 파이코인 어떻게 하면은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갑에 대한 세팅,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에 3번과 7번을 건들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 제가 구두로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제 영상을 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코인 지갑 세팅에 대해서는 이미 몇 번 설명을 해드렸고, 해킹을 당했을 때 조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린 영상이 한 두세 개 정도는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갑에 있는 체크리스트, 여러분들 체크리스트는 들어갈 줄 알잖아요. 파이 네트워크 앱에서 여러분들이 메인넷이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 3번과 7번이 있는데, 여기서 3번을 세팅을 다시 해주면 돼요. 이 3번 세팅을 다시 해줄 때는 새 지갑으로 하는 설정이 있는데, 그 지갑으로 설정해서 세팅을 다시 하고 그 이후에 7번을 다시 설정해주면 된다. 다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기존에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든지 기존에 있던 수량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반드시 기존 지갑도 백업을 해두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야 나중에 이런 것들을 옮기든지 메인넷이 되면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맞겠죠. 마이그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딱 들어와서 지갑에 됐는데, 이 지갑에서 락업 물량 제외한 나머지 게 해킹을 당했어요. 그쵸? 해킹을 당해서 쓸 수 있는 물량들이 그러니까 해킹이 아니라 탈취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없고 나머지 게 락업 기간인데, 이 락업 기간이 있는 게 새로운 지갑이 발행된 거 있죠. 새로운 지갑을 발행시킨 거, 이 지갑으로 옮겨지냐 했을 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저 락업돼 있는 건 또 나중에 찾을 수도 있으니까 요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일단 냅두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조치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비밀 구절 다시 새로 만들고 백업을 반드시 해두시고 3번과 7번 각각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해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해킹하면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해보면, 내 지갑에 있는 파이코인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털어가서, 이런 이유가 가장 클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마이그레이션 직후에 바로 다른 지갑으로 내 파이코인이 털렸어요. 그러니까 즉 A라는 그 지갑,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 있는데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8월 뭐 20일 이 정도라고 하면은 8월 29일에 된대. 그래서 8월 29일에 딱 마이그레이션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날아갔어.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마이그레이션에서 내 지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얘가 지갑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어딘가로 빠지는 이런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지는 거.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보통 해킹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킹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개인 부주의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나는 개인 부주의,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속상한 경우도 많고 뭐 이럴 겁니다. 사람들마다 굉장히 말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뭔가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원인을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대부분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당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2, 3, 4, 5, 6, 7, 8 다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내가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 이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일단 2번을 한번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1번이라고 제가 단정 짓고 이 사람들이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2번 파이체인몰에 들어간 적이 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파이체인몰이 아니라, 이것도 정확히 얘기하면은 파이체인몰에 파생돼서 스캠 사이트, 해킹 사이트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단순히 파이체인몰만 했다라고 해서 해킹을 당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원래 제가 이걸 싹 나열해드리고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기보다는 집중이 안 될 것 같으니 하나하나씩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 게임을 했었다. 사실 이것은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왜? 비밀 구절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지문으로 로그인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를 좀 의심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고,
피싱 사이트에 들어간 적이 있다.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피싱 사이트인데 내가 한번 유틸리티 좀 얻고자 해가지고 궁금해서 이것저것 만져보니까 들어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지갑을 건들게 됐고 이러다 보니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러신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5번째입니다. 내 폰이 아니라 파이코인 비밀 구절 또는 지문을 통해서 다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분들 당연히 뭐 가능성이 있겠죠. 6번째, 내 폰에 있는 것들을 해킹당한 적이 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파생, 클립보드 해킹, ETC라고 적어놨어요. 등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은 사실은 해킹을 당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 있죠.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알 수 없는 앱이나 이런 걸 다운로드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남들 거의 모르는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러신 분들은 다 털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고 7번째, 이메일 주소를 해킹당했다. 이메일에 비밀 거주어를 백업해둔 경우에는 이메일을 만약에 내가 뭐 아이디 비번을 털렸을 경우에 해킹을 당했을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카카오톡을 해킹당했다. 여러분들 내 1대1 카카오 아이디가 뭐 저장해둔 경우 카카오톡에다가 1대1로 해가지고 내 거 저장해둔 경우에 해킹을 당했다라는 것은 카카오톡 계정을 해킹당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거 PC 카톡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해킹 당했을 이럴 가능성 아니면 폰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폰에 해킹을 당했을 이럴 가능성들이 있어요. 해킹이라기보다는 그것은 폰을 분실해서 생기는 문제점이겠죠. 자,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뭐냐? 그쵸?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잘 봐봐요. 메타마스크에서 여러분들이 해킹을 당했을 때 메타마스크에서 보상을 해주던가요? 카이카스에서 여러분들 그 지갑에 있는 코인들 해킹 당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보상해주던가요? 도시벌렛, 그 다음에 팬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수많은 지갑들을 여러분들이 해킹을 당했을 때 그 회사에 연락하고 대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지갑에 대한 해킹이 아니라 어떤 특정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해킹을 당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 카이카스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클레이스왑이라는 이 플랫폼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임의로 뭔가를 만들어서 여기서 해킹을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갑에 있는 코인들이 털린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여기 클레이스왑 측에서 보상을 해줬던 이런 경우,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그냥 내가 개인 부주의라든지 아니면 개인 지갑이 어떤 이유에서든 털렸다 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날조하시는 분들이 뭐다? 코어팀에서 해킹을 했구나. 내 A라는 지갑을 만들었는데 코어팀에서 지들이 맘대로 통제해가지고 지들이 맘대로 빼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입증만 되고 증명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상당히 큰 문제고 이거는 파이코인이 상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파이코인이 없어져야 되는 조건이 돼버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근데 여태까지 모든 프로젝트들이 마찬가지였지만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제를 한다? 비밀 구조를 통제하는 애는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경우의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딱 0%다 해서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0%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럼 코어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 첫 번째, 피싱 사이트를 동결시키는 것. 이거는 최근에 여러분들 했죠? 피싱 사이트 3곳을 동결을 시켰다라고 해서 한국모더분께서도 공지를 해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지갑을 동결시키는 건데 사실상 이건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 A라는 지갑이 있고 B라는 지갑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타마스크나 카이카스나 이런 지갑에서, 그쵸? 이런 큰 지갑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지갑 얘가 해킹했어요. 빨리 이거 동결해주세요. 안 해줍니다. 못 해줘요. 근데 이건 가능해요. 만약에 A라는 지갑에서 얘가 B로 옮겼고 그 다음에 이 B라는 지갑 확실히 이게 해킹 지갑이라서 이게 거래소로 옮겨졌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소에 있는 걸 동결시키는 경우는 있어요. 과거에 A라는 지갑에 누군가가 실수로 뭐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이라는 지갑에서 A라는 지갑으로 넣었는데 이 A라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겼어요. 또는 이 1이라는 지갑에서 그냥 거래소로 한 방에 옮겨가지고 이 거래소에 있는 지갑을 나 거래소에 그냥 들어왔네? 돈이 들어왔네? 그래서 그냥 갖다 팔아가지고 몇 천만 원, 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그대로 팔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 이 1 지갑이 뭐 기업의 지갑이었고 여기서 뭔가 구조를 잘못 입력해서 일로 넘어갔고 여기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갖다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엔 이거 결론이 어떻게 났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게 뭔가 오해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코인만 다시 돌려주는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던 이런 사건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래서 지갑 주소가 가끔 가다가 진짜 그렇게 지갑 주소 시계각인데 이런 오류가 있겠어 하는 이런 생각.
근데 가끔은 저렇게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거의 근데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에 가깝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래소 지갑을 동결시킬 수 있다. 거래소에 얘기해서 기업이 협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봤는데 그냥 개인 이런 지갑 회사에서 지갑을 갖다 동결시켜달라. 이런 경우는 거의 그냥 0%에 가깝다라고 봐야 돼요. 0% 아니 0.0000001%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 번씩 그러면 코어팀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한 번씩 주의사항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공지하기. 이거는 가장 현실적이지만 코어팀에서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의 그 코어팀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주의사항들을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변경해주는 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공지해주는 이런 것들의 행동이 좀 필요하다. 예방이에요, 예방. 그렇죠. 코어팀의 그 코인을 지키기 위한 예방법인데 사실 이거를 잘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코어팀에 보내는 의견들, 이것은 이제 유저분들이 보내는 의견들인데 가능성이 희박하나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맞다는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바로 이겁니다. 휴대폰에 생체 인식으로 지갑에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타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2차 인증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뭐냐, 지갑 접속 또는 파일을 전송 시에 추가로 인증을 설정해서 입력해야지만 전송이 가능한 옵션이다. 자, 핀 암호라고 해서 6자리나 8자리 등의 암호를 추가 입력해야 파일 전송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생체 인식, 지문이나 다른 암호화된 인식 방법으로 인식해야 파일 전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휴대폰이나 고장이나 분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핀 암호 대체 입력 가능 옵션을 제공한다. 뭐 생체 인식은 그럴 수 있다 쳐요. 하지만 생체 인식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살짝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삼성에서도 괜히 생체 인식을 요즘 폰에 없애려고 하는 추세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눈 인증, 안구 이런 거 있죠. 홍채 인식이라고 하죠. 생체 인식이라는 게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패턴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그려서 인증을 해야 파일 전송 가능하다. 이건 현실적이긴 한데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할까라고 좀 물어보면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근데 이게 또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도 없겠고요. 자, 이거는 왜냐면 이제 은행 같은데,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긴 하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기기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기기 인증은 특정 기기에서 휴대폰 인증을 하면 해당 기기 최대 1개에서만 지갑 접속이 가능하다. 이것은 약간의 그 구글 로그인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글 로그인 여러분들 A라는 기기, B라는 기기, C라는 기기에 이제 로그인을 했는데, 내가 D라는 기기에 로그인을 했어. 그러면 이제 B나 C 알림에서 여러분들 거기 있는 인증 번호라든지 확인을 눌러줘야 이 D라는 게 승인이 돼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요런 시스템이나 요런 인증 방식을 취하겠다 이런 건데, 이것도 가능성이 좀 존재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면 그나마 이런 거. 근데 리이스님 이런 방법을 취하는 데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이클럽 같은 경우에 어때요? 사이클럽 그 지갑을 보면은 사이클럽의 지갑에서는 여러분들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대폰 인증과 지갑에서 어딘가로 전송을 할 때 휴대폰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뭘 입력했죠? 일단 비밀번호 입력, 그 다음에 비밀번호 나중에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이메일 인증. 그래서 핀 번호를 2개 다 입력하게 해서 각각 하는데,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2가지예요 저는. 자, 첫 번째는 휴대폰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긴 하나,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 휴대폰 인증 개인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4개의 국가에 여러분들이 국제 전화번호로 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죠.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취득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방식 휴대폰이고,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메일 같은 경우인데, 사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금액적인 부분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메일 방식을 굉장히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방식 정도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지갑을 보낼 때 일일이 하느냐, 사실은 뭐 거래소에서 지갑에서 거래소로 보내는 거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사이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웹3에서는 사실 그걸 채택하는 순간 좀 애매해지는 게, 나머지 지갑들은 이런 걸 채택하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카이카스라든지 메타마스크, 팬텀 이런 것들은 다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웹3나 일반적인 암호화폐 지갑에 뭔가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방법들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냥 뭐 휴대폰 전용으로만 쓰겠다 이러면 또 모를까,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방법들이 채택이 되려면은 정확히 이거에 대한 개념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하려고 한다면은 코어팀에서 또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이냐, 약간의 이런 물음표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각한 방식은 계속해서 이런 해킹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얘기해주고 리마인드 차원에서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좀 들었던 겁니다. 코인의 해킹 현실, 결국에는
저는 해킹을 당한 것은 본인의 부주의다라고 보는 게 가장 원인이 또 클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것도 코어팀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주는 이런 방식을 취할 때는 약간의 변화나 이런 가능성들은 생기겠지만 현재로서는 해킹을 당했다고 해서 억울한 분들 어떻게 이렇게 울분을 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고 보고 일단은 바라보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킹을 당하신 분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조금 더 한번 추가적으로 나중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조치나 좋은 방향성이 있거나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더 이로운 파이코인의 생태계를 위한 이런 가치 형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 어떠신지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